안녕하십니까. A단 영어학원 안산선부점 하면식 부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내신 시험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산선부점에서 내신을 대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촬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2019년도 2학기 중간고사부터 내신 시험들을 분석하고 내신 시험 문제 유형을 가지고 학교별 맞춤 전략을 세우면서 안산 선부점만의 차별화된 내신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내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와 왜 틀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내신 시험은 모의고사나 수능과는 다르게 본문과 문제 유형 간의 연관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하나의 본문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작년 강서구 2학년에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문장은 과거랑 오늘날의 교통 발달과 그로 인한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두 번째 문장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을 쭉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이 나오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교통이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나오고, 이어지는 문장은 결국에 교통산업,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 나오면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주제는 딱 하나일 겁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주제나 빈칸은 찾기 쉬울 겁니다.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만 순서나 삽입 혹은 제거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순서를 찾거나 이 문장에서 어디서 내가 삽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하고자 하는 본문과 문제 유형 간의 유기성, 연관성이 많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장입니다. 보통 이제 맨 첫 장 1번에서 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옆에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하냐면 이걸 줄줄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떠올려야 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테크니컬 리허설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리허설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럼 머릿속에서 연기에 대한 것이 나오고 리허설을 해봄으로써의 좋은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까지 딱 10초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영어 보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보기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알맞은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틀리냐 하면은 첫 번째, 테크니컬 리허설을 지나쳐가지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게 어떤 내용인지 떠오르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10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쭉 끝까지 읽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단어 또는 이 영어 지문에 맞는 구조 때문에 해석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워야 되고 평소에는 고단 뜻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첫 번째, 한글 또는 영어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왜?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신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왜? 영어 지문이고 영어 보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파악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왜 틀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순서 제거 삽입입니다. 제가 이 문제 유형을 한 번에 묶었는데요. 왜냐하면 대비 방법이랑 오답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기 지문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똑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아까 주제랑 비슷하죠? 보기 지문을 읽고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 B, C를 읽고 여기서 읽는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고 파악하고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 문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소재 파악합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읽는데 구체적으로 해석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답인 부분을 바로 찾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삽입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내용을 떠올려야 하며 그리고 이 보기의 문장을 읽으면서 1번부터 5번 중에 어디에 내가 집어넣어야 될지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틀리게 되냐면 내신은 이미 정해진 본문을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해진 본문을 준비하는 시험인데 즉 이 얘기는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실수가 나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읽게 되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틀린 부분 혹은 순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속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영어 지문의 회독수를 늘립니다. 아까는 한글과 영어 지문을 같이 해야 되지만 이 순서 제거 삽입은 영어로만 회독수를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흐름에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순서나 제거 삽입은 비슷한 키워드 앞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워드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 제거 삽입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빈칸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문이고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문장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 글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있구나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절대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빈칸 문장으로 넘어가서 주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보기에 맞춰서 영어 보기를 해석하고 알맞은 정답을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는 포인트들은 첫 번째, 소재 파악에서 미스납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이고 내용이 안 떠올라요. 그 즉시 다 해석하게 되고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 보기 해석 똑바로 못한다. 내가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틀렸어요. 라는 진짜 안타까운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한글 또는 영어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왜?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구체적인 소재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리고 해석을 위해 내신 단어를 암기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 해당하는 주제를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빈칸에 해당하는 주제랑 이 글 전반적인 주제랑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면서 빈칸 문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칭 추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칭 추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이 안 될 경우 틀릴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회독수를 늘리고 영어 지문 해석을 보면서 충분히 대비하고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듯이 해석을 암기해야 한 건 맞지만 구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고 빈칸은 이런 거구나. 얘랑 같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즉 회독수를 늘려서 정확한 소재를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일치 불일치도 마찬가지로 본문이 있고요. 영어 보기가 있고 한글 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보기일 경우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영어 보기일 경우 얘는 다르게 영어 보기를 먼저 보세요. 영어 보기를 보고 어떤 내용,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돼요. 이거 1번 있었는데, 이거 2번 있었는데, 이거 3번 있었는데, 이거 4번 내용이네, 이거 5번 내용이네, 근데 여기서 3번 좀 다르네? 라고 조금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 소재 파악이 다 미스예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게 교과서에서 특히 소재 파악이 미스나는 경우가 있지만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파악을 내가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 영어 보기랑 영어랑 매칭을 못 시켜서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단어랑 해석 실수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is sent
봤다인데 이거를 보내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또 틀리게 돼요. 조금 더 구조를 살펴봐야 되고요.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영어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한글 회독수, 아까 is sent처럼 봤다인데 보내다 헷갈리는 경우 생겨요. 그러니까 영어 회독수를 늘려야 되고 내신 단어를 암기해야 되며 해석 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이제부터 우리가 앞에 지금 했었던 이 내용 일치불일치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어휘 부분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어휘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본문이 있고 옆에 영어 보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하나 있지만 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첫 문장 읽고 소재 파악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소재 파악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weaker랑 stronger 반이어고, 그 다음에 뭐 faster랑 slower면 반이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complement랑 complicate, 혼동어입니다. 이렇게 반이어로 나왔는지 혼동어로 나왔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알맞은 보기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틀리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소재 파악 실수로 내가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틀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단어 및 해석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여기서 스트롱거가 답인데 원래 본문에서는 스트롱거가 아니라 다른 유의어가 나왔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자, 스스로 구조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생깁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단어를 암기해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까지 준비해야 돼요. 왜? A, B, C 보기에 해당하는 게 원래 단어랑 다른 유의어가 나올 수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반의어, 혼동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단어를 결국 평소에 얼마나 외웠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요약문입니다. 우리 요약문도 이렇게 본문과 요약문 그리고 요약문에 해당하는 A, B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약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장 읽고 소재 파악하고 내용 잡아야 됩니다.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첫 문장 읽고 소재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요약문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요약문은 여러분이 실제로 본 문장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문장이라서 얘는 구체적으로 구조를 분석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A, B에 해당하는 알맞은 어휘까지 같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소재 파악 실수. 이거 다 읽는다고 해서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약문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유의어가 나올 수 있고 반의어가 나올 수 있고 혼동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A번과 B번에 해당하는 어휘까지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면 먼저 구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휘부도 조금씩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어를 암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를 함께 준비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어법이에요. 가장 어려운 친구죠. 자, 마찬가지예요. 본문이랑 이렇게 영어 보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전과 다르게 쌤이 항상 말하면 첫 번째 문제이고 소재 파악을 하라고 하지만 어법은 다릅니다. 보기를 어법 포인트를 조감해야 돼요. A, B, C. 커넥트, 수일치. B, 위치인지, from, 위치인지.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have, to have,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센셜 포인트에서 배웠던 것들 조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의 문장만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해봐야 됩니다. 해석까지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어법이 맞는, 둘 다 맞는 경우가 있어서 해석까지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건 왜 틀리냐? 구조 분석 실수. 구조 분석 제대로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 그리고 구조 분석이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석까지 해봐야 돼요. 요거까지 조심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스스로 구조를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가 약한 부분은 암기하면서 대비해야 돼요. 왜?
이 세션 초반에 배울 때 우리 오형식 부분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나왔다 암기하면서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어퍼 포인트, 우리가 16가지 어퍼 포인트 있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싹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제부터 어퍼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비하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면 첫 번째, 첫 문장 혹은 임의의 문장을 보고 바로 소재나 주제를 떠올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한눈에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자, 두 번째, 이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해석을 암기하거나 스스로 구조를 보고 해석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게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 해석을 전체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뒷부분으로 나가죠. 복잡한 구조는 서술형 혹은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2번이나 3번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2번까지 됐다라고 하면 3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감각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 변형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끝내야지 변형 문제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건 딱 하나예요. 단어에 대한 거죠. 왜? 단어는 결국 여러분들이 평소 이번 겨울방학 혹은 앞으로 있을 방학 동안 얼마나 외웠는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한 영상들은 앞으로 이제 있을 내신 시험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한 주 한 주 좋은 수행도를 보여주면서 선생님과 테스트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